오자마자 우승을 했고 2연패하고 그다음에 한 번 지고 다시 또 3연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을 깨고서 이제 리핏을 했고 냉정히 말해서 시대의 지배자라고 하긴 좀 애매했잖아요. 2000년부터 2002년 레이커스 빼고는 NBA를 논할 수가 없어요. 밀레니엄 킹스를 꺾었어요. 논란이 팀 조금 도나휴 있었고. 감독 그 심판이 승부 조작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사실 지는 거였는데 자, 느바베큐 가족 여러분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최현길 위원, 우리 소닉님, CBS 노컷뉴스의 박세훈 기자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제 진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별의별 일이 다 됐어 있었죠. 이제. 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이런 해가 또 있을까? 특히 연말에 연말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냥 온 전 세계를 들었다 놨어. 음,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죠?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또 이렇게 해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르브론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았던 르브론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챔피언 자리에 오른 팀이 보스턴 18번, 그 다음이 이제 레이커스란 말이죠. 17번. 그래서 오늘은요, 세 분이 기억하는 레이커스의 전성기는 언제였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조금씩 의견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 눈빛이 오늘 이제 입 터졌어, 이제 다 죽었어 하는 표정이에요. 저는 명확합니다. 그래요? 이 시기 외에 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자. 네. 자, 언제예요? 시작합시다. 저는 이거 물어보면 만약에 이거를 유튜브 댓글로 뭐 투표 붙이거나 하면은 근데 잠깐만 좀 애매한데 바로 또 꼬리를 내리나? 조금 애매한데 근데 요즘 가장 가까운 시대 네. 2000년 2002년까지의 그 3연패 왕조 시절의 레이커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정말 리그를 평정했던 시절. 일단 그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딱 얘기 듣고 나니까 다른 시절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좀 애매한 시기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애매한 시기가 하나 더 있어. 그 얘기는 좀 이따 듣도록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누군가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2000년 왕조 시절의 레이커스. 오케이. 자, 연길이 형. 아무래도 고대 사정이다 보니까 1949년부터 54년 NBA 첫 번째 왕조인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를 골라왔습니다. 예. 형 진짜로? 야, 진짜 역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 진짜로?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고개가 끄덕여질걸요. 조카. 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다음 써닝님. 네.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하지 않거나 라이브로 이제 경험하지 않은 팀이나 뭐 시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너무 자신 있어서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8687 레이커스. 그때 누구 있었죠? 레이커스. 매직 존슨, 압둘 자바. 뭐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길이 형. 우리들이 모르는 그 시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꼽은 이유를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아마 밀레니엄 아까 그때 레이커스 얘기했는데 그때는 샤키라고 코비. 네. 나머지 선수는 다 별로 없잖아요. 중요한 건 3연패 결과니까. 누가 있든 없든. 네, 그렇죠. 그 3연패. 예. 3연패 했어요. 얘네도 미니애폴리스 3연패 2연패 2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2004년도에 2003년도 우승 못하면서 2004년도에 또 지구방위대라고 결성했잖아요. 명예전당 4인방. 네. 여긴 명예전당 5인방입니다. 5인방. 5인방. 어떻게 덤빌래? 어떻게 덤빌래? 설명을 좀 일단 좀 읊어주세요. 그 5명을. 조지 마이칸, 짐 폴라드, 번 미켈슨, 슬레이터 마틴, 클라이드 러블릿. 네. 뭐 아는 사람 있어? 있죠, 알죠. 조지 마이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서 농구계의 최초의 센터 이런 라벨도 붙는 정말 진정한 레전드예요. 근데 또 마이칸 드릴이라고 그 마이칸이 이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연습 방법이 이게 후대에도 전달이 돼가지고 그 골 밑에서 푸더크를 기르려는 선수들이 다 그 연습을 한 번 이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NBA의 거의 고대를 대표하는 그런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명예전당 5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가끔 이제 고대를 보면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5명이 개별적으로 정말 명예전당급이어서 명예전당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5명이 그 팀을 정말
레전드 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이 된 거냐? 그거 순서는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반론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선수들이 대학교 명예전당에서 다 들어있어요. 아 대학교. 대학교 때 같이 뛴 적 없잖아요. 근데 그치. 다 5명 다 대학교 명예전당으로 올랐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예요. 각기 학교에서. 예, 예. 오. 같은 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도 아니었고. 각자 학교에서. 네. 그렇다면 인정. 아 그거는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꼬리 내린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맞으니까 대학 때도 잘했다는 거는 몰랐어요. 네. 그 선수들이 대학 다닐 때면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 아닌가? 네. 거의 그 정도 아니에요? 2차 대전 중이었죠. 중이었나? 네. 이게 또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팬들 중에 보면 NBA 매니아 사이트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를 되게 폄하하면서 한 얘기가 그 팀 서커스 팀에게서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할렘 글로버터스에게 1948년도에 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시즌 중에 시카고하고 뉴욕 경기 전에 시범 경기로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하고 당대 최고의 흑인 팀인 할렘 글로버터스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2점 차로 졌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할렘 글로버터스는 서커스 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팀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그 30년대 말부터 40년대 그 후반까지 각 리그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할렘 글로버터스처럼 이렇게 독립된 팀들도 있고 이런 팀들 한데 모아가지고 월드 프로 바스켓볼 토너먼트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2대 우승팀이 바로 할렘 글로버터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팀 1948년 우승팀이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예요. 두 팀은 당대 최고의 팀이었고요. 이 경기 이긴 다음에 그 할렘 글로버터스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7전 4선승제였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었다. 근데 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만큼 레이커스를 존중했고요. 당시 또 할렘 글로버터스가 멤버가 가장 화려했을 때입니다. 그 마키 세인트라고 아마 유튜브 쳐보면은 아 이 당시 이런 드리블을 하는 선수가 있었어? 이럴 정도로 묘기의 드리블을 하는 선수가 있었고요. 구스테이텀이라고 해서 구스테이텀이 그 스카이 훅슛의 원조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막 말도 안 되는 하프라인에서도 훅슛을 넣고 이런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프라인에서 뭐요? 네. 훅슛. 하프라인에서? 네. 묘기니까 묘기를 그런 걸 아, 보여줘요 경기 중에. 자료화면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네. 국내 농구에서 김영환이라는 선수가 3점 라인에서 한 적은 있거든요. 버저부터. 그리고 넷 크리프튼이라고 1950년 NBA 드래프트의 그 벽이 이제 무너지면서 뉴욕 닉스가 뽑아서 이 선수는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팀이었기 때문에 미니애폴리스가 아쉽게 졌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8번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6승 2패로 미니애폴리스가 다 이겼습니다. 사실 이게 NBA가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농구 리그인데 이게 NBA가 사실 딱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 리그들을 흡수해서 하나로 통합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70년대 네. 중반 그때쯤이었으니까. 70년대 중반이 아니라 그때는 ABA가 또 새로 생긴 거고 그 전에 NBL이라는 리그가 있었고 ABL이라는 리그가 있었는데 NBL은 NBA 흡수 합병이 되잖아요. 바로 레이커스가 NBL에서 있던 팀이었고 거기서 챔피언이었어요. 그렇죠. 팀이 오면서 오자마자 우승을 했고 2연패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지고 다시 또 3연패를 했으니까 막강한 전력을 갖췄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때는 뭐 팀이 몇 개 없지 않았냐 하는데 그때도 팀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리그 합병이 되면서 팀이 확 늘어나거든요. 뭐 17개 팀, 12개 팀 이럴 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 개 리그 아까 말했잖아요. 그 리그 우승팀들이 모여서 하는 토너먼트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한 게 바로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네. 네, 엄청난 팀입니다. 어. 네, 거의 뭐 미국의 프로팀 100개 있을 때 어. 그 중에 최고의 팀을 가르는 토너먼트에서 그것도 한 번 지면 떨어지는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니까 예. 압도적인 팀이죠.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가 우승을 몇 번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가 6년 동안 5번 우승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사실 NBA 최초의 왕조죠. 그렇죠. NBA 최초 왕조고. 근데 이게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고대를 평가할 땐 참 그래.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소닉님이 나와 눈이 살짝 마주쳤어요. 네. 어떤 눈빛이었냐면 아 나 이 형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는 표정이야. 뭔 소리라는 거야? 막 이런 표정인데 자 얘기합시다. 네, 일단 1949년의 매치업은 사실 그 농구 매치업은 관심 없고요. 그 김두한 씨랑 시라소니 씨의 그 인사동 매치업이 더 관심이 많고 제가 생각하는 그 최강 팀은 두 팀 있는데 한 팀 분명히 고르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자신 있는 팀을 골랐어요. 86, 87 쇼타임 레이커스. 저는 이제 항상 기준을 한 3-4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가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도미넌스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상대를 제압해 나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강한 상대 얼마나 강한 상대를 이겼는가.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로키 마르시아노보다 얘기가 많이 되는 이유도 올타임 들어간 선수들 다 이기고
지고 패가 있지만서도 패가 몇 개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선수를 다 이기고 치고받고 했던 그게 스토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영향력 팬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까 그 점에서 1, 2, 3번 그 특히 그 박 기자님이 고르신 팀은 제가 봤을 때 3위랑 2가 조금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8687은 그래서 무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04년쯤에 아마 레이커스 3픽 끝나고 나서 NBC인지 CBS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역대 최강팀끼리 토너먼트를 하는 그 기사가 나왔었어요. 분석 기사. 전문가 15명인가 불러가지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72승 불스가 그때 비교적 최강팀이었으니까 당연히 거기가 뽑힐 줄 알았는데 거기가 떨어졌어요. 떨어뜨린 팀이 8586 보스턴. 여기는 이제 40승 1패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홈 경기 40승 1패 한 팀이고 보스턴 중에서도 이제 제일 강했던 보스턴이라고 불리는데 LA 레이커스는 도미넌스한 플레이오프를 보내면서 그 팀을 바로 이기고서 리핏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을 깨고서 이제 리핏을 했고 요때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었는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1라운드 덴버 너게츠 만나서 평균 27점 차, 2라운드 워리어스 만나서 평균 10점 차,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애틀 슈퍼소니스를 만나서 평균 11점 차, 그리고 파이널에서 역대 최강팀 2위로 뽑혔던 8586 보스턴을 이기고 4승 2패로 우승. 4승 3패도 아니죠. 그래서 8687 레이커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베에서 1등을 했었고요. 저는 뭘 봐도 최강팀이 맞는 것 같아요.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속공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대명사고 인정하실 거고 다 세 분 다 동의하실 거고요. 지공에 있어서도 지공에서 제일 훌륭한 공격이 뭐죠? 포스트업이잖아요. 특히 80년대 포스트업이었고 1번, 3번, 5번 포스트업 고트급 선수 3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공으로 가도 아마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클러치라든지 뭐 샤키로닐 포스트업 있지만 여기는 1번, 3번, 5번 있어서 그 유리한 매치업 찾아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공에서도 좀 가장 유리한 걸 가지고 있고 신구 조화도 너무 좋아서 압둘 자바가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에서 이제 20점대를 넣는 와중에 나머지 선수는 전부 20대 중반 그러니까 최전성기. 그러니까 신구 조화나 선수 간 조합이나 도미넌트하게 이제 자기 시대를 압도한 거 그리고 진짜 최강팀 중에 최강팀을 이기고서 우승한 거 그다음에 리핏까지 한 거 그리고 그 전 세계 이제 조던 이전에 글로벌 그 NBA 글로벌화의 어떤 초석을 깔았던 그 역사적인 의미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8687 레이커스는 0102 그 3핏 레이커스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687 레이커스 제가 레이커스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잠바를 입고 나서 이 숫자부터 확인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팀이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 경기만 보셔도 대충 진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직 존슨으로 NBA에 입문했다. 그런 팬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니님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그냥 이걸로 정리하실까요? 아니 근데 그 8687 레이커스가 8586 보스턴을 그 위대한 팀을 꺾었다 이렇게 하는데 86년도에 레리 버드가 허리 부상을 당하죠. 허리에 그 엄마 그 집에서 공사하다가 넘어지면서 그 척추에 부상을 당해서 척추가 금이 가면서 그 이후에는 사실 레리 버드가 이전의 모습을 못 보이죠. 그러니까 86, 87 시즌의 보스턴이 아닌 거죠. 그 팀을 꺾은 겁니다. 그게 좀 마이너스 좀 주고 싶고요. 몰랐습니다. 버드는 효자다. 86년도 우승할 때 보스턴 정말 강했어요. 강했는데 난 그 시카고를 꺾을 만한 팀이냐 이런 거 할 땐 또 의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또 결승이 레이커스가 안 올라왔어요. 휴스턴이 올라왔었고 휴스턴이 그때 또 올라주원이 우리가 알던 올라주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꺾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위대한 팀이다라고 보지는 이 않습니다. 고대 미니애폴리스 얘기를 좀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 하겠네. 고대는 그냥 그 추억으로 남기는 게 남겨놔요 그냥. 가장 좋은 것 같고 레이커스는 저는 매직 존슨으로 입문한 사람으로서 나 코비 샤크 잠깐 빼고 싶기도 한데 일단 그 시절 레이커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80년대 그 영향력은 정말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NBA를 지금의 레벨, 그 글로벌 스포츠로 만들어 놓은 건 1990년대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보면 그 선두 역할을 했거든요. 그 마이클 조던과 그 스포츠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스포츠 브랜드가 나이키가 있고 또 때마침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말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던 드림팀이 구성이 됐고 하지만 그 밑밥을 깔았던 거는 1980년대잖아요. 어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1979년도 대학농구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그 정말 역사적인 토너먼트 결승이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었나? 맞아.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 백악관에 잔치가 열렸는데 파티에서 그때 미시간 미시간 주지사가 파티 안 응하고 그 경기 보러 중간중간 와서 네. 매직 존슨을 응원했을 정도니까. 그 미시간 스테이트 네. 결승에 갔으니까 그 경기가 너무 유명해서 두 선수가 이제 프로 와서 1980년대 그 완벽한 라이벌을 형성했잖아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90년대 NBA 그 초석을 쌓았는데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보스턴 레이커스 아마 그 파이널이 레이커스가 보스턴을 마지막으로 만난 해죠. 네. 파이널에서 그리고 결국 매직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상징적인 면에서도 버드를 이겼다. 이 상징적인 면에서도 그 팀이 최고 같은데 갑자기. 근데 그 팀이 그렇게 강했으면은 그 전에도 우승하고 그 다음에도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보스턴에게 지고 그 다음에는 디트로이트에게 다승 3패로 겨우 이깁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때 막 올라온 처음 파이널 올라온 네. 팀인데 예. 강했으면은 2연패 3연패 했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압둘자바 선수 우리 나이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85, 86, 8, 86, 87까지는 활약이 됐다는 근데 그때 거죠. 팀 내 파이널까지. 득점이 따져 보니까 17.5점. 예, 시즌은 이미 맛이 간 상태였어요. 앞서죠. 근데 파이널에서는 또 21점을 넣었거든요. 잘해줬습니다. 그 87년도 파이널이 아마도 제임스 워디가 완전히 그냥 프라임에 올라가지고 그 보스턴도 사실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포워드 라인도 강했는데 아무도 그 적수가 안 되는 그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84년에 지고 85년에 이기고 87년에 또 이기는 거죠. 레이커스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에 보스턴을 이겼던 그 85년도 그즈음 레이커스가 사실 87년도와 비교하면 이때가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임스 워디는 사실 87년도 뭐 빅게임 제임스잖아요.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압둘 자바가 그래도 조금 젊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나 진짜 다 좋은데 어떡하지? 근데 압둘자바가 늙었는데 21점 넣었다 그러는데 그쪽에 페리시도 늙었고 윌 월튼도 같이 늙었거든요. 그 상대한 팀들이 늙었어요. 매직 존슨이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매직 존슨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거 너무 또 옛날 얘기인데 그래도 영길이 형보다는 어린 시절의 얘기니까 AFKN이라고 AFK, 미국 네, 방송. 네. 그게 이제 채널 2번이었죠.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해외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통로였습니다. 대부분 그걸로 프로 레슬링을 보긴 했지만 네네. 프로 레슬링 기다리다가 NBA 보신 분들 많아요. 주말에. 거기서 이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팀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자체가 시선 강탈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근데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쏠 때 인포메이션 자막이 나가잖아요. 근데 9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 자막이 되게 컸어요. 글자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제 매직 존슨 나가는데 뭐 영어는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2.06 M이라는 숫자랑 그 기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상식으로 알잖아요. 아, 2m 6cm겠구나. 이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농구 선수로 그 정도 신장은 한기범 정도 외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저 선수는 한기범처럼 농구를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웬거 강동이야. 호재야. 둘을 합쳐놓은 것보다 잘해.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뭐지 하고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직 존슨이 아직도 저한테는 좀 충격으로 남아 있거든요. 2m 6의 신장의 선수가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 걸 보고 네, 그렇죠. 단순히 키만 큰 선수는 아니로구나. 네, 그렇죠. 네. 어.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레리 버드와 라이벌이었잖아요. 그 레리 버드가 이제 추후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대학 때 그 시절 대학은 약간 뭐 올스타전 같은 개념이 좀 있었어요. 올스타전 같은 게 아니라 그 해외 원정을 그러니까 그렇죠, 농구가 그렇죠. 선교 같은 개념으로 해외 올스타전 같은 걸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대학 농구 해외로. 선수들 예, 모아가지고 그때 레리 버드가 그 올스타 그러니까 팀을 구성하는 그 행사 팀이죠 일종의. 거기서 이제 매직 존슨을 처음 봤대요. 거기서 이제 연습하는 걸 보고 자기 이제 친형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오늘 연습 경기 때 누굴 봤는데 애가 농구를 너무 잘해. 신장이 2m 한 6 정도 되는데 드리블 예술이고 패스 잘하고 심지어 슛도 쏴. 그래서 그 친형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선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붙잖아요. 두 선수가 그 맞대결하는 경기에 그 친형이 왔대요.
그래서 매직 존슨의 경기를 눈앞에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가서 그랬대요. 야, 제가 너보다 훨씬 잘하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레리버드 형이. 근데 이 레리버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형한테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날부터 매일 연습했대요. 나보다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 인정을 받아? 매직 존슨을 이기기 위해서. 그게 자극을 받아. 실제로 그 얘기를 나중에 레리버드가 사실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둘의 그런 라이벌 관계가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매직 존슨이 그 정도로 스페셜한 선수였죠.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정말 그 사이즈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죠. 아니 어쨌든 뭐 미니애폴리스는 그렇다 치고 지금 뭐 소닉이 얘기하는 8687이냐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레이커스냐. 근데 다만 이제 저도 87년도 레이커스를 리스펙하나 냉정히 말해서 시대의 지배자라고 하긴 좀 애매했잖아요. 보스턴도 있었고 한 시즌으로 보면 모르지만 한 시즌 보면 그렇죠. 시대의 지배자라고 보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또 디트로이트가 올라오고 있었고 마이클 조던은 이제 좀 이제 숙성하는 단계였지만, 그래서 레이커스가 뭐 80년대 우승을 5번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워낙 라이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더 빛나는 거기도 하지만 80년대는 레이커스의 해였어. 레이커스의 10년이었어라고는 저는 하기는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2000년부터 2002년 레이커스 빼고는 NBA를 논할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3연패를 달성했고 원투펀치라는 용어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원투펀치라는 용어가 이렇게 농구에서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만든 게 저는 샤크와 코비라고 생각을 하고 1996년도에 샤키 오닐이 온 이후에 레이커스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때 이제 코비도 데뷔를 했고, 근데 이제 1999년도에 필 잭슨 그 시카고 불스를 조던 피펜과 함께 6번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레전드 감독이 오면서 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트라이앵글 오펜스로 팀을 딱 만들면서 그 압도적인 3번의 우승을 했죠. 근데 그 레이커스가 매직 존슨 시절에는 3연패를 한 적이 없어요. 레이커스가 마지막으로 3연패를 했던 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짜증납니다만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 시절이 맞습니다. 그 이후 처음이었고 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은 진짜 NBA에서 조던 시대 이후로 다이내스티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닉 형? 네. 점점 더 이쪽에 무게감이 실리는데. 사실 원래 제가 저 팀을 고르려고 했었는데 우리 바꿉시다. 바꿉시다. 나는 요즘 좋아. 저 팀이 약점이라기보다 이제 8687과 다른 거는 8687이 지배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기 시대를 압도했느냐의 기준에서 이제 3핏 한 팀이 더 우세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강한 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라이벌이 있었다는 거에서 좀 더 진 게 그렇게 흠이라고 보질 않아요. 레이커스가 만난 상대 중에 제일 강했던 팀이 포틀랜드, 3번째 우승할 때 세크라멘토 킹스고, 그 사이에 이제 스퍼스가 그 2번째 우승할 때 스퍼스가 사실 제일 강적이었는데 그때 변수가 있었어요. 데릭 앤더슨이라고 2옵션 하던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힘도 못 쓰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이제 동부 파이널은 워낙 전력차가 많이 나서 이제 파이널보다 사실 서브 파이널이 훨씬 위험했었거든요. 레이커스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세크라멘토 킹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 그리고 이제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 약간 전력이 좀 업다운이 있었던, 그리고 0102 때는 또 지노빌리 아직 루키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샌안토니오가 아니었고 네 번째 우승 도전했을 때는 3핏 전력 그대로 갔는데 던컨한테 져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한테는 다시 안 졌거든요, 레이커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상대를 이기고서 2번 우승한 게 그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시대에 있었던 레이커스보다 우세할 수 있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 좀 없는 거라서 되게 좀 민망하긴 한데 일단 대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0102 레이커스랑 이제 가상 대결을 한다고 쳤을 때 1번이 이제 피셔 타이론 루, 2번이 코비 브라이언트, 3번이 릭 박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셔랑 매직 존슨 매치업 하면은 감당이 되십니까? 100% 공감합니다. 네. 코비가 막아야죠. 네, 코비 브라이언트 제일 강점이 가슴 수비랑 이제 발로 잡고 그 우리 특유의 그 스트립 하는 거, 이제 보고 있다 페이크 안 쏟고 스트립 하는 그 맨투맨 디펜스인데 매직 존슨 등지고 하거든요. 코비 수비가
매직 존슨한테 더 효과적일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거 좀 평소에 따져봐야죠. 비해서? 핸드 체킹 룰이 있냐 없냐부터 여러 가지 좀 따져볼 거 많은데, 근데 그렇게 개별 매치업으로 보면은 87년도 레이커스가 사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미네아폴리스는 모르겠지만 80년도는 사기인 게 분명하고. 아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요 얘기만 딱 하고 갈게요. 이게 왜 이렇게 공감을 하면 안 되는 컨셉 아니에요? 근데 맞는 게 뭐냐면은 2000년도에 레이커스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샤크 코비로 인디애나 잡고 우승을 했어요. 이게 1980년대 레이커스 매직 존슨의 레이커스 이후 첫 우승이라 이게 굉장히 대서특필이 될 만한, 그것도 빅마켓이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지금도 유명한 SI 매거진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일면은 레이커스 우승이 아니었어요. 그때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인가에서 우승하는데 네네. 거기에 그 표지를 뺏깁니다. 그때 상대가 약해서 그랬나? 어쨌든 그런 과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아까 소닉이 얘기한 건 중요한데 밀레니엄 킹스를 꺾었어요. 논란이 팀 조금 도나휴 있죠. 감독 그 심판이 승부 조작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사실 지는 거였는데 그럼 왕조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소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공감한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2002년도에는 킹스가 더 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파이널에서였던가 이거 레이커스 팀 맞나? 로버트 오리가 그 버저비터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처럼 비디오 리플레이가 가능했으면은 취소가 되는 경기였어서 그 경기가 2점 차 승부였는데 그것도 만약에 취소됐으면은 지는 경기였거든요. 요즘 메타였으면은 왕조 안 됐을 것 같은데. 점점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소닉 어떡하지? 아니, 소닉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소닉님이 아니라 제가 점점 더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제가 진짜로 저 팀을 하려고 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공격 들어오면 어떡하지 했던 거를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근데 왜 나는 공격 안 해? 거기는 알고 싶지가 않아서. 그게 너 뇌로 한다. 너 뇌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랬구나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인 시대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 시절은 그 8687 얘기 조금 더 드리면 네. 박 기자님이나 최 형님 다 아실 거예요. MS 도스 운영 체제에서 그 NBA 게임 있었어요. 그 8687 레이커스. 그 그 셀틱 대 레이커스. 네네. 레이커스만 압둘자바가 시그니처 무브가 있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고르는 거 반칙이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레이커스 NBA 한 30년 정도 보면서 3개월 정도 좋아했었는데, 이걸 지금 입고 있는 이유가 그 팀은 제가 정이 있어요. 네네. 그 게임에 써봐서. 그 게임에서 네네. 압둘자바 되게 옛날 게임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조악한 게임인데 거기서 압둘자바의 스카이 훅을 구현했어요. 네네. 맞아. 그 선수만 써. 그 경기 네. 그거 좋았지. 다른 선수 조던도 골키퍼 시그니처 무브가 없었어요. 네. 네. 제가 그 게임 에디터를 구해서 박스에 운을 만들고 덩크는 360도 그리고 슈팅은 스카이 훅 이걸 다 탑재해가지고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까 그 피셔를 수비에 수를 붙이면 매직을 못 맞는다고 했는데 샤키론이라고 압둘자바 붙으면 어떻게 될 건가? 뭐 팽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샤키론이 사실 엄청난 덩치잖아요. 압둘자바가 그런 덩치 되게 유독 약했어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에 잡힌 게 모세스 말론에게 완전 4대0으로 쓸리잖아요. 그런 선수를 못 막을 겁니다. 압둘자바는 말랐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덩치를 많이 레이커스 상대하는 팀이 데리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덩치 되게 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압둘자바가 상당히 활약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코비가 나는 매직 존슨 어느 정도는 견제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나머지 멤버들 그럼 데릭 피셔가 바이런 스칸 막아야 되는데 역시 사이즈 차이 나고, 닉박스가 대학 선배인 어디를 막을 수 있나? 이거 또 의문이 드네요. 근데 이제 상대도 이제 코비와 샤크를 막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네네. 사실 이렇게 팀 대 팀으로 비교를 하고 매치업을 직접적으로 보면은 서로 답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99년, 2000년 레이커스가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왕조라고 하기 좀 애매하다고 하셨죠. 그냥 하겠습니다. 왕조는 맞잖아. 3번 우승했으니까. 네네. 압도적이었고, 이때 3년 연속 우승해서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그 중심축은 코비와 샤크였어요. 샤크와 코비. 근데 그 나머지 코어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4번은 에이시 그린, 호레이스 그랜트, 사마키 워커 순으로 이제 달라졌고, 뭐 릭박스도 있었고 피셔도 있었고 했지만 그 뭐 글렌 라이스도 있다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로버트 오리가 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샤크와 코비는 명절 때마다 찾아가야죠 우리는. 왜냐면 클러치 샷을 다 날렸으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잠깐 딴 데로 사도 됩니까? 레이커스랑 관련이 있어요. 2009년도 여름에 우리나라 프로농구 서울 SK 구단이 사마키 워커를 외국인 왔었어요. 선수 영입을 해요. 이게 진짜 그 당시 맞아. 농구판에서 큰 뉴스였어요. 근데 그때 2009년 9월에
NBA에서 무슨 행사 아시아 챌린지인가는 그 이제 유소년 이렇게 가르쳐주는 행사 때문에 로버토리가 온 거예요. 인태원 오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 가가지고 로버토리 선수랑 짧게 선수는 아니었죠. 짧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마키 워커의 근황을 들려줬죠. 워커 이번 시즌부터 코레에서 뛰는데 어. do you know? 했죠. 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냐? 워커가 여기서 뛴다고? 그러면서 야 걔가 여기서 뛰면 나 지금 은퇴했지만 당장 여기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워커가 포스트에서 진짜 강한 선수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잘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안 돼서 퇴출당했습니다. 네, 이 얘기 짧게 전해드리고요. 네. 참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때 레이커스가 코비 샤크 외에는 압도적이지 못한 포지션이 많았어요. 데릭 피셔가 메이 존슨을 못 막을 거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때 데릭 피셔는 뭐 울스타 레벨 근처도 못 가고 단지 이제 수비에서 자기 사이즈, 피지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수비는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앵글 오펜스에 대한 이해도 요걸로 이제 붙박이로 갔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코비 샤크 외에는 되게 약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 매년 바뀌기도 했고 그럼에도 이제 한 시대를 지배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레이커스는 저도 많이 봐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짜임새가 계속 좋아졌었어요. 그 첫 우승 때는 그 필 잭슨 감독이 데려온 로나포랑 호레이스 그랜트가 말씀대로 있었다가 두 번째 시즌에 사실 오닐도 이제 부상됐고 되게 고전을 했었어요. 제가 응원하는 시애틀한테 4승 0패 당했거든요. 그거 되게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데릭 피셔가 제 기억으로 시즌 후반에 갑자기 들어와서 부상이었나 아마 마지막 복귀해서 그 두 번째 시즌. 네네 두 번째 시즌 갑자기 뭐 3점 40몇% 넣고 뭐 이래서 파이널까지 그 기세가 그대로 가고 그때 오리로 바뀌고 오리 피셔 팍스 이렇게 가면서 그 양궁 농구죠. 그 샤키로닐 안에 놓고서 이제 양궁 농구 약간 그 짜임새가 이제 확보가 돼서 나중에 이제 수많은 클러치 샷들이 나오게 됐고 그 말씀하셨듯이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쓰기 때문에 빨리 볼 처리하고 삼각형 안에서 그 윙에서 엔트리 패스 넣고 이제 빨리 올라와주고 스크린 걸어주고 반대쪽 사이드에서 이제 다시 찬스 봐주고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그 액션 자체에서 그렇게 간결한 선수들이 되게 유용하고 3점슛 리듬이 아닐 것 같은 때 이렇게 자기가 약간 급한데 만들어 쏘는 그런 선수 되게 중요한데 레이커스는 그런 선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클러치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항상 이제 클러치만 가면은 그 레이커스 그때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리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우, 오리, 어부, 사마귀 뭐 해가지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던 기억이 굉장히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 선수 사실 상대하는 입장에서 샤키로닐이나 코비 브라이언트는 어렵다, 버겁다,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면은 걔네한테 맞으면은 진짜 모기한테 피 빨린 기분 들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클러치 플레이어들 소중한 클러치 플레이어들 만들었고 우승팀들은 다 그런 선수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시카고 불스는 이제 스티브 커라든지 뭐 유타 재즈 같은 경우는 하워드 아이즐리라든지 굉장히 좀 얄미운 선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비중 크진 않은데 근데 레이커스는 그런 선수가 3명, 4명이나 돼서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위대한 클러치 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레이커스의 왕조는 말이 좀 레이커스 왕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고비가 일단 레이커스는 1999-2000 시즌 압도했어요. 그때 막 19연승도 하고 정규리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샤키로니는 이제 데뷔 후 처음으로 MVP를 받죠.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큰 고비가 있었던 게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라는 이 강팀이 레이커스 앞을 딱 막고 있었어요. 그 서부 컨퍼런스 결승 7차전을 가는데 7차전 4쿼터 마지막 12분 남기고 제 기억에 13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17점까지 한때 벌어졌어요. 한때 벌어졌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 3점이 들어가서 좁히는데 그 3점을 넣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브라이언 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샤크 코비는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뭐 로버토리 한 방, 브라이언 쇼 한 방 이걸로 이제 살아나가지고 13점 차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던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팀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감독의 지도력이잖아요. 필 잭슨 감독이 나섭니다. 선수들 모아놓고 얘기해요. 4쿼터 12분 남았어.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샤크 너는 MVP 시즌이야. 정말 잘했어.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쳐요. 그 얘기는 거의 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샤키로니 그 멘트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 필 잭슨이 우리를 테스트한 거다. 너네 자극하는구나. 너네 여기까지 할 거야? 약간 이거를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으쌰으쌰했대요. 그래서 샤크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은 우리가 정말 분기탱천하여 10점, 9점, 8점 이렇게 하나하나 좁히기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전설의 명장면 있죠. 네. 코비2 샤크 엘리웁 요걸로 그냥 끝내버렸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나중에 코비 샤크가 한번 만나서 했던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샤크가 말하기를 그 엘리웁 패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코비 저 새끼가 패스를 너무 높게 띄웠다고 해요. 패스를 너무 높게 띄웠다. 그 순간 생각했대요. 아 이거 못하면 우리 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했다고.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 어쨌든 그 포틀랜드전 마지막 4쿼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왕조를 만든 거고 네네. 그게 이제 레이커스의 단단함을 증명한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기억나는 게 그때 4쿼터 때 코비 브라이언트를 봤는데 이 그때 해봤자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4쿼터 이제 메인 브랜들러 역할을 하죠.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평소보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자기가 1대1 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고개를 치켜 세우면서 하는데 그때는 자세를 딱 낮춰가지고 진짜 안정적으로 실수 안 하려고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거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손대범 기자가 잠깐 언급되는데 네, 하세요. 그때 우리가 같은 마케팅에서 아시잖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레이커스가 이길 거다. 근데 손대범 기자는 포틀랜드가 이길 거다. 이걸로 둘이 좀 약간 팽팽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둘 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자기 책상이 있었거든요. 진 팀을 지지하는 직원이 다음날 책상을 회사 밖 복도로 빼자. 요 내긴 했고 제가 이겼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손대범 기자 놀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승리였다. 그 경기가 제 기억에 스타스포츠라는 채널을 중계했었고요. 저는 포틀랜드 피펜을 너무 좋아해서 열렬히 응원했다가 4쿼터에 지는 걸 보고서 진짜 한일전보다 더 실망했었거든요. 책상 뺐어? 근데 전 책상 안 뺐었고 저는 공부해야 되는 뺐었어야지. 고3이었어요 그때. 아니 고3이 너 NBA 보면 책상 빼면 뭐 안 돼. 하자는 거야? 봄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코비 샤크는 전반전에 제가 알기로 야투가 시도 자체가 4개가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굉장히 부진했어요. 시도 자체가 못했어요. 필 잭슨이 계속 비난했었거든요. 그 피펜이 불법 지역 방어한다. 그때는 일리갈 디펜스 시절인데 가운데서 계속 와서 이제 헬프하고 하니까 피펜이 그걸 또 너무 잘하니까 트라이앵글 오펜스 그 맥을 딱 짚어가지고 그 꼭지점 쪽에 와서 계속 헬프하니까 볼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불수 시절에 내내 했는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볼 시절에 그거 해가지고 유타의 슬로원이 욕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그래서 저도 필 잭슨을 욕했었고 그때 저는 레이커스 한 번 우승하면 계속 할 것 같았어요. 샤키로니 눈을 한번 뜨는 순간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길 정말 간절히 바랬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3쿼터 후반부터 포틀랜드의 유일한 약점이 올스타 포틀이었거든요. 멤버가 너무 좋아서 유일한 약점이 슬래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포스트업을 계속 본지 웰스, 뭐 스티브 스미스, 맞아요. 피펜, 라시드 올라서 돌아가면서 포스트업만 하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기가 막은 것도 많고 뒤에서 헬프해서 이제 떡블락한 것도 있고 포스트업 수비에서 정말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점퍼도 하나 넣고 이제 마지막에 코비2 샤크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포틀랜드 그 무한 포스트업 때문에 아직도 포스트업만 가지고 클러치 타임 하면 저렇게 된다. 머릿속에 그게 박혀가지고 아직도 포스트업을 조금 불신하는 경향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때 뭐 피펜이 돌파해서 네. 파울만 하나 얻었어도 이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피펜이 그때 좀 소극적이었죠. 마지막 쿼터는. 보기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피펜이 조단 없는 피펜은 별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고 그때 이제 왕조의 시작이 물론 샤키로니는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코비 형이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절은 이제 샤크를 보조하는 그런 투펀치 역할이었죠. 근데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투펀치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샤크와도 견줄 수 있는 팀의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저는 2000년 플레이오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게 그 포틀랜드와의 7차전이었고 그 NBA 파이널 그때 이제 인디애나와 붙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인디애나 경기를 보면은 너무 점수를 쉽게 넣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패턴도 딱 정제화돼 있고 모든 선수가 노련하고 근데 그런 팀을 만나서 또 그때 제일런 로즈가 완전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레이커스 입장에서 하고 갔는데 나중에 레지 밀러가 얘기했죠. 샤크 쟤는 답이 없다. 못 막아요. 그래서 쉽게 2승을 했는데 2차전 때 코비가 다쳐요. 발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9분 뛰고 나오고 어쨌든 그 경기는 잡았는데 3차전 이제 인디애나 원정 가서 레이커스가 지죠. 인디애나가 이겼는데 그때는 코비가 결장을 해요. 그리고 코비가 어쨌든 무리해서 4차전 나오는데 샤키로닐이 6반치로 떠납니다. 그리고 경기는 연장 가요. 레지 밀러가 나중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됐다. 이제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그 동시간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제 벤치에서 샤키로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2승 2패가 되면은 이거 진짜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딱 이러고 있는데 샤크가 딱 뚜벅뚜벅 오더래요. 빅펠라 걱정 마. 내가 접수할게. 코비가. 코비가. 그러고 나서 연장전에서 하는데 그때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필 잭슨 감독이 코비가 이제 뭔가 좀 부릉부릉 하잖아요. 그래서 볼을 쉐어해라 얘기를 했는데 코비가 안 듣고 그냥 막 레지 밀러 앞에서 막 스텝백 3점 쏘고 난리가 났어. 근데 다 들어가. 그래서 코비 때문에 이겼거든요. 코비가 그때 딱 레지 밀러 앞에서 풀업이었나 스텝백 3점인가 놓고 나서 딱 제스처를 이거래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필 잭슨 감독 보러 가는 거였거든. 자중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캄다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감독한테?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인터뷰 이후에 밝혀진 얘기지만 실제로 코비가 그 정도 자신감을 보였고 저는 그 시리즈 그 포틀랜드와의 시리즈와 인디애나와의 파이널 시리즈를 통해서 코비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우승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러니까 이런 서사까지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레이커스가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코비가 클러치 플레이어 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유타 제자한테 질 때 이제 에어볼 날리고 해가지고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고, 데뷔 시즌 샌안토니오한테 질 때도 턴오버 해가지고 2차전인가 3차전인가 날려먹고 스윕당했죠 아마. 레이커스는 첫 우승이 진짜 힘들었던 게 샤키로닐 스윕 시리즈가 5번인가 그래요. 질 때마다 이제 스윕, 자기는 잘하는데 이제 팀은 스윕. 그래가지고 샤키로닐 있는 팀은 우승 못한다 좀 이런 미신까지 이제 퍼져나가던 그런 시절에 코비가 그 말씀하신 그 경기도 중계했었거든요. NHK에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그 경기 진짜 연장전에서 미친 듯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가 한번 포트랜드전에서 풀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레이커스 자체가 팀 자체가 클러치화돼서 로버트 호리도 욕만 로버트 호리도 욕만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그 휴스턴 우승할 때 그 옛날에 드리블 없는 피펜이라 그랬는데 레이커스 가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3점만 쏘고 수비는 약한데 3점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이미지였고 야투율도 막 30 몇 프로 찍고 그랬었는데 클러치의 대명사가 된 게 그 경기 이후에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다 스텝업 했어요. 그 우승하면서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런 사람들도 잘해버리면은 다른 팀들은 어떡하나. 레이커스 경기를 그때부터 극렬한 안티심으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진짜 뭐 그 즈음에 영화도 나오지 않았나요? 공공의적? 네, 공공의적. 그러니까 공공의적이랑 2002년. 타이틀이 붙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레이커스 나머지 29개 팀들에게. 그리고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피디님. 이게 셋 중에 어떤 팀이 최강이었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미 방송 분량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미네폴리스 얘기 우리 5분도 안 될걸요? 미니애폴리스 얘기를 못하는 게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게 문제인 거야. 사실 이게 되게 그 NBA 지금 현재 NBA 전문가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감독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펜라일리, 필 잭슨 이 사람들 다 75주년 기념에 위대한 감독이 들었었죠. 존 컨들라 감독이 원래는 50주년에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75년 안에 못 들었어요. 빠졌나요? 모르니까 안 뽑은 거 모르니까. 근데 컨들라 감독 50전에 들었었고 심지어 25년에 들었고 그런 감독을 몰라 애들이.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조지 마이카는 알겠지만은 짐 폴라드라는 선수 알아요? 모르죠. 짐 폴라드는 알죠. 짐 폴라드는 알아? 네, 짐 폴라드. 어떻게 알지? 하이플라이어. 짐 폴라드가 캥거루 키드라는 별명을 가졌고 193cm인데 최초로 자유투라인 덩크를 한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날아다녔던 걸로. 몸풀 때 자유투라인 덩크를 했던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있었고 범 미켈슨이랑 또 2m 1cm 파워포드. 2m 1cm면 사실 센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워포드였기 때문에 괴물이었고 또 52년도에 신인으로 들어온 클라이드 러블릿은 52년도 캔사스 대학 우승, 52년도 올림픽 헬싱키 올림픽 우승, 그 다음에 52년도 그 NBA 우승. 같은 해에 이렇게 우승하는 건 최초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나와요. 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네. 최초로 그런 거를 달성한 선수고 슬레이터 마틴도 굉장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또 나중에 세인트루이스 혹스 가서 거기서 또 우승을 시켜요. 전설적인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건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덕분에 잘 너무 배웠네요. 강한 팀이다. 그리고 상대 팀들이 약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 로체스 로열스 정말 강했고요. 밥 데이비스라는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가 있으면서
그 한 번 우승 못한 게 로체스터에게 그 서브 디비전 결승에서 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강한 팀들이 있었고 그런 팀들을 물리치면서 우승했고 시라큐스 내셔널스 돌프 쉐이지라는 전설적인 선수 2번이나 무너졌거든요. 그 미네폴리스에게 그럴 정도로 강한 팀이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속어 좀 쓸게요. 예. 불량으로 조지니까 또 발끈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 시대별로 세 분이 꼽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재밌네요. 이게 보는 농구도 재밌지만 아마 그 제가 지금 이게 세 분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느낌이 느바베큐 팬들이 이재미에 들으시는구나. 듣는 농구가 이게 또 맛이 있네. 그리고 근데 예.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72년도 레이커스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 레이커스를 뺀 이유는 사실 엘진 베일러가 그때는 은퇴했고 또 제리 웨스트도 사실 나이가 많았고 또 그 윌트 체인벌런도 나이가 많았어요. 물론 33연승을 하고 전선적인 얘기도 했지만은 70년대에 따로 봐야 되는 게 리그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ABA와 NBA. 그래서 약간 실력이 양분화돼 있었기 때문에 우승하는 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수월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레이커스에게 섭섭한 게 레이커스 그 영국 앨범 보면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 선수는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너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등번호 영국 앨범 안 시켜주고 선수들 이름만 딱딱딱 해놨거든요. 감독까지.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좀 해줬으면은 보스턴과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보스턴은 연고를 안 옮긴 것도 있지만은 보면 그 등번호 이름 안 해줬고 거긴 번호로만 쫙 뭘 해놨거든요. 그게 더 멋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선수들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보스턴에 비해 근본이 없는 구단이다. 레이커스 프런트가 보고 아마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되게 중요한 역사인 거 맞아요. NBA 정말 극초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가 없었으면 저는 NBA도 다른 리그들처럼 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 팀이 나타났고 그 팀이 흥행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 팀 때문에 다른 NBL도 흡수를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들이 안 뽑아주셔서 좋으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17번의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끝도 없겠네. 듣다 보니까 그 시절은 우승 5번. 사실 뭐 80년대로 치면은 그때도 우승 5번. 여기는 우승을 3번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코비는 5번 했으니까 나름 균형은 또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시대 균형이 또 거기가 맞네. 15번이나 우승했네 팀들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의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이야기함이 아니고 다양한 그 세 분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투표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레이커스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였는지 한번 또 여러분의 의견도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특정 팀을 정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NBA 총 틀어서 어느 팀이 제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체 역대 막 시카고 들어오고 막 그렇죠. 막 들어오는 거야. 60년대 보스턴 막 최근 워리어스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 그때는 머리채 뜯고 막 하자고요. 레이커스는 후보 단일하고 합시다. 그런 시간도 함께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바베큐 26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